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정보 채널 꺼비 부동산입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제3기 3기 신도시 구축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상지구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시에 교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직에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신임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도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정부의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난 1.5년간의 정부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 일단은 강행이 유력해 보입니다. 연내 한 곳에서 두 곳 정도 발표한다고 하는 계획인데요. 금년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곳을 지정해서 발표하게 될지 꺼비 부동산이 분석해보는 예상지역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분석은 꺼비 부동산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투자 자료나 자산 계획의 기반 자료를 사용하실 때는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참고 자료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네, 정부의 시그널을 보면 총 5가지 이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러한 조건들을 최대한 만족시킬 곳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표현 의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와 1기 신도시 사이의 지역, 1기 신도시 대표적으로 고양시의 일산 신도시라고 있고 성남시의 분당 신도시가 있죠. 이 외에도 3곳이 더 있는데 이곳의 특징은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20km 안쪽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곳에 부지가 형성된다는 조건이고요. 1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 4곳 또는 5곳 100만 평이 굉장히 넓은데 그 규모와 그 위치에 인프라, 교통망, 자족 기능이 갖추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프라, 교통망, 자족 기능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사실 교통망과 자족 기능은 인프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망과 자족 기능을 강조한 거는 아무래도 지난 2기 신도시의 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기 신도시가 교통망이 좀 늦게 확충되고 자족 기능이 미확충돼서 많은 실패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정책, 강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망과 자족 기능을 제외하고는 어떤 인프라들이 있을까요? 생활권들이 있습니다. 상권, 공원, 산책로, 자연, 학교, 학군과 같은 살면서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요건들이죠. 요즘에는 쇼핑몰이나 쇼핑타운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몰세권이라는 새로운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공원이 가까워서 공세권 또는 숲세권 이런 요건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춘 올인원 아파트가 대세이죠. 100만 평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100만 평 3.3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여의도가 2.9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여의도보다 약간 크거나 아니면 여의도만한 그 정도 규모의 토지를 말합니다. 서울시 인근에 그 요건을 갖춘 토지가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8군데 정도로 간추려 봤습니다. 구리시 토평지구가 있고요. 하남시 간북지구, 과천시의 선바위역 지하철역 인근, 그리고 광명 시흥지구 가장 강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인데 광명시와 시흥시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 고촌지구가 있고 대곡 역세권, 위로는 장항동, 아래로는 화전역 인근 이렇게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지역, 광명 시흥지구입니다. 광명시의
광명동, 학원동, 가학동, 그리고 시흥시의 과림동, 무진해동에 걸쳐 있는 개발 부지입니다. 지난 2010년에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구로 발표가 됐었는데 5년 후에 지정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국토개발을 위해서 관리를 하겠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요. 작년 2017년 테크노밸리 조성을 발표해서 계획심의가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신도시 계획과 함께 진행을 하면 판교 신도시하고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드는 지구입니다. 광명시흥시구는 언급된 후보 지역 중에서 대국 역세권하고 함께 거기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철도 인프라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KTX역 운행 중이고요. 광명역 KTX 유명하죠. 그리고 월곶 판교선, 경강선의 일부인데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국책철도 노선이에요. 국책이라는 거는 실행력이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굵직한 철도가 지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신안산선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이 굉장히 강한 의지로 광명역까지 연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구로에 있는 차량기지가 이전을 하게 되죠. 이전을 하게 되면서 신설역들이 3개 또는 4개가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신설역 인근에 발생되는 역세권 그런 여파들도 호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남서부의 철도 허브 정도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럼 그 도로 인프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광명 시흥지구는 위로 서울 강서구에서 아래 수원을 통해서 남부지방으로 흐르는 평택 파주 고속도로가 지나게 됩니다. 2020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부분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공구 강서에서 광명으로 가는 공구가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의 7분 능선을 넘고 있고요. 이 도로는 서부 종단도로로서 황해 경제벨트라고 하는 정부 시책 중의 일부인데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륙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 순환도로가 있는데요. 광명시흥지구 인근의 소하나들목에서 시작돼서 수서까지 연결되는 순환도로입니다. 경기 남서부에서는 쉽지 않은 강남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서 시작돼서 판교까지 연결되는 고속화도로인데요. 현재도 많은 이용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도로는 광명 시흥지구 안에 광명 IC를 경유하게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살펴본 광명 시흥지구의 현황이었습니다. 다음은 광명 시흥지구와 함께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 꼽히는 하남 간북지구입니다. 이것 또한 최근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되었거든요. 그만큼 예비타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이 검증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달 1일 12월 1일에 9호선이 연장됐죠.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간북지구가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예정지구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강남생활권이라는 점인데 강남 4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과 연결되어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강동구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근접해 있습니다. 강남은 설명이 필요 없죠.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업무 인프라, 교통 인프라, 학군, 쇼핑, 레저, 관광, 상업까지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북지구는 이러한 인프라를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강남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인프라 외에도 강동구의 신규 업무 인프라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첨단 업무지구,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강동구의 세계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 개의 단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첨단 업무 단지는 지난 2015년에 준공을 했고요. 고덕 비즈밸리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2022년에 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간북지구와 세 개의 산업단지, 거리를 보면 고덕 비즈밸리가 5km 안에 위치하고 있고, 첨단 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2.5km 반경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현황을 보면 우선 앞서 언급한 9호선 연장이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5호선 접근성도 살아 있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핵심 도심 두 곳을 지나기 때문에 황금라인이라고들 하는데, 그만큼 혼잡도도 엄청납니다. 개선 작업이 꾸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개설되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있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는 2024년에 완공 예정이고, 간북지구에서는 초이나들목하고 서하남 분기점이 신규로 만들어져서 지나가게 됩니다. 예상으로 하남 간북지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 예상지역 탐방 2편에서는 나머지 예상지역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